굿모닝 에브리원. 시대를 키우는 시금 경제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신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일 기분 좋은 화요일입니다. 자, 일면 고환율이죠. 고환율의 기업 환전 내역 공개하라. 정부가 그랬습니다. 자, 달러 챙겨놓은 수출기업 매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 외화, 원화 환전 실적 등 정기 제출 요구했습니다. 이날부터 사학개 미 B2 조장, 증권사 실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부가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정부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수출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훌쩍 넘은 고환율이 지속되자 기업의 환전을 유도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기업들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죠. 실제 외환위기 때와 달리 기업과 개인이 환전을 안 한 내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TPU용 HMB 공급 삼성이 1위였다고 합니다. 납품이 비중이 60% 넘었다. 구글의 삼성이 TPU용 HBM을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반기 들어 SK를 삼성이 제쳤다고 하는데 반도체 인사이트에서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구글의 인공지능 AI가 가속기 텐서 처리 장치 TPU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물량을 60%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올해 초 D램 재설계로 HBM3 5세대 HBM이죠. 5세대 HBM 성능을 끌어올린 덕분에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대폭 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이라 입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진이 나왔군요. AI로 AI를 막는다. 해킹 방어대회 개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실 쿠팡 사태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 강훈식 실효성 있는 개선안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전 직원 IP를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 얘기인데요. 예산안 법정 시한 또 넘긴 여야라고 합니다. 지역 화폐 등 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다섯 번째,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에 시동 걸었습니다. 엔화값과 국채금리 껑충 뛰었다는 거겠죠. 엔화값. 자, 설계만 여섯 번째, 설계만 3,000여 병 변경했군요. 시드림바, 시드롯텔, 현대롯텔. 이거 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920으로 좀 떨어졌군요. 코스닥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천수피 진흥책으로 볼까요? 922 회사채, 국고채 3.4군요. 회사채 3,000명, 국고채 3,000명. 환율이 1,469원. 어제보다 1원 떨어진 것 같아요. 자, 한번 바쁘시면 일면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꼬십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고환율이죠. 고환율. 이렇게 환전 내역을 제출하라. 일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이군요. 구글의 TPU 제쳤다는 기사고요. 쿠팡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죠. 징벌적 손해배상 강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했고 예산은 법정 시한 넘기고 일본의 금리 인상 시동이 걸었다고 합니다. 현대로펌 얘기고요. 이렇게 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시면 일면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 천국이 충칭이라고 합니다. 충칭, 중국의 충칭이죠. 현장 리포트입니다. 로보택시 달리고 화폐 현장에는 방폭 로봇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중국 기술 굴기 축소판이 충칭에 있다고 합니다. 바이두 세계 첫 6세대 로보택시 안전요원 없이 언덕길도 씩씩. 와, 중국이. 내년 IPO 앞둔 치텅 로봇 기업 공개하겠다는 거죠. 응급구조, 안전점검, 로봇에 집중시키고 자사 IP 칩 주력하겠다는 거죠. 며칠 전에 그게 나왔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40개 국소 주문 쇄도 할 것이다. 그런 거겠죠. 규제 완화, 산학력 산업과 산학력 협력 세 혜택 이렇게 정책을 당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리평 공급망 실험장에서 성장할 것이다. 중국이 중국 중칭에서 그렇습니다. 중칭이 여기군요. 중칭 중간에 있어서 중칭입니까?
바이도 중증센터, 창정 자동차 중증센터, 텅칭로봇. 진짜 굴기하고 있어요, 굴기. 자, 아침에 작가와 보겠습니다. 국제 체포 영장만 2번, 관습 폭력에 대한 도발. 알제리 출신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 카멜 다우드였군요. 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념이죠, 신념. 자, 그 다음에 초부유세 이탈 안 된다. 부유증 이탈 안 된다. 스위스 슈퍼리치 증세한 부결시켰습니다. 스위스 초부유증 국민투표도 70% 넘게 반대. 싱가포르, 홍콩, 바이두 등 고객 빼앗긴 세수 재정 손실이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이른바 슈퍼리치 초부유증 슈퍼리치 꿈꾸고 있습니다. 과세안이 국민투표에 압도적으로 표차로 과세안이 부결됐다는 것이죠. 자, AP통신 초부유증 슈퍼리치 꿈꾸고 있죠. 꿈꿀 수 있습니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 78%는 전날 마감된 국민투표에서 5천만 스위스 프랑 914억 이상 재산의 50% 상속세 부과하는 반대표를 던졌다. 슈퍼리치가 900 대략적으로 900억 원 이상이 돼야지, 보통 1,000억 가까이 돼야지 슈퍼리치라고 하는군요. 뭐 기준이 없습니다. 이상이 되면 슈퍼리치가 된다. 900억 원 이상. 이런 건 보태면 저도 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900억 원 이상이 돼야지 슈퍼리치란 말을 할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환율과의 전쟁입니다.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책에 보면은 자세라든지 어떤 발음 훈련을 통해서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환율 전쟁 3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증권사 이어 수출 기업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환율은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요지부동. 국민연금, 정부에서 증권사에 이어 수출 기업까지 증권사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잘 안 먹게 들어가요. 정부 기업 환전 정보 내라. 수출 금융사 점검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증권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수출기업도 마찬가지죠. 영리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좀 금모기 운동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정부 기업 환전 정보 내라. 환율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끊겠다는 것이죠. 구조적 원인 해소책 안 보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며칠 전 말씀드린 것 같은 어느 시점에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꺾인다. 어느 시점에 1,500원 손으로 잡는데 저는 다 그렇죠. 파동이 있죠. 파동. 동시에 하나의 그 모멘텀이 돼가지고 라운드 피겨 넘어가면 또 모르겠지만 1,500원 선에서 한번 근접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요지부동으로 국민연금이나 증권사, 수출기업까지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외화 예금 잔액 및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1,390원에서 1,46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예금 잔액. 주간, 월간, 동량. 환율 안정 대책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출기업 환전 해외 투자 점검, 정기 점검했고, 금감원은 증권사 해외 투자 실태 점검, 외환 당국과 국민은행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했습니다.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제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IMF 때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는 돈이 있으면서도 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올해 수출 대금 절반이라는데 2분의 1만 환전했다.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이 달러도 오른다. 영향 정부 내역 점검에 적극 환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국민은행 통화사업부 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통화사업부 연장. 구조적 원인 해결은 안 하고 반발했죠. 경제 펀더멘탈 회복이 먼저인데 사학개미 기업 못할 만한다. 시장이 냉랭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펀더멘탈을 해라. 기초 체력을 유지해야 된다.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달러 마지노선이 이제 1,500원이죠. 웬만한 사람 다 알 것입니다. 1,500원 기천을 하고 있어요. 조선사 대규모 환해치 물량 대기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사 대규모 환해치 대기 물량. 조선이죠. 조선은.
일부 조선사 화냈지 거의 안 하고 안해 한 번에 몰리면 선물은 한도 바다. 2026 레고랜드 사태 재현 우려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번 오늘은 2002년 레고랜드 사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서 어떤 사교단체를 제공받는 것이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를 내는 조선업체 환해치 물량이 1,500원 안팎에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지면 조선사들이 해지를 위해 달러 선물환을 대거 매도해 환율이 하락 안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시그널에 의해서 시그널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데 시그널에 의해서 급격하게 주식으로 따지면 어느 시점에 공매도 물량이 쌓이듯이 일부 선물환도 선물환이라고 하죠. 예, 마찬가지로 선물환 물량이 대기 중에 있다. 이 말은 어느 순간에 대규모 환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해외 투자 부추기는 정부, 증권사도 해외 투자 부추기는 기거나 정부에서는 이제 증권사가 해외 투자를 부추기고 있죠. 예, 그러다 보면은 해외 투자를 하려면 원화를 가지고 달러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해서 이것도 장만하겠다. 고위험 ETF 판매 관련 단속의 증권사 고환율 우리 탓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눈물겼습니다. 예. 신문이 일방 통행이 되지 않고 반론권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사면 보겠습니다. 딥 인사이트, 깊은 통찰이죠. 예, 반도체 딥 인사이트 사면 보세요. 자, 엔비디아에 이어서 구글도 HBM4 확보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도 경쟁 가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39%군요. 61%. 역전됐다가 다시 하이닉스가 역전시켰다가 삼성전자가 올렸군요. 여기는 수치가 나옵니다. HBM. 자, 판 커지는 HBM4 시장. 반도체 투톱 정면 승부에 나선다는 것이죠. D램 재설계로 발열 잡은 삼성. 9월 HBM 수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이달 중 엔비디아 품질 인증 전망. 기술 격차 해소. 양산 준비됐다고 삼성은 주장하고 내렸어요. 재설계 루머 일축한 SK 하이닉스 4분기 HBM4 웨이퍼 본격 투입하겠다. 구글 물량 단기간 확대 힘들 듯. 이렇게 삼성과 이건 닉스가 좋은 소식이죠. 서로 경쟁하고 영호 쌍방이죠. 삼성의 HBM 기술력 회복했다. 조만간 HBM4 품질 인정하겠다. SK HBM4 재설계 루머 일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027년까지 D램 공급이 부족해서 어렵다. 2027년 상반기까지 D램 공급 부족해서 어렵다. 그렇다면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2025년부터 25, 26, 27 최소한 이제 한 3년 정도까지 3년까지는 D램이 아직 중국뿐만 아니라 각 큰 회사도 자기 자체적으로 D램을 만들고 싶어하죠. 쉽지 않습니다. 수조원이 들어가고 또 기술적인 노하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전 믹스가 갈 수밖에 없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또 생산할 수가 다른 업체들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공개 확대보다 수익성 집중하겠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새벽이다 보니까 수익성에 집중하겠다. 공급 확대보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죠? 경우에 따라서 공급량을 줄이겠다. 이거죠. 삼성, SK 분기 단위 계약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과잉 공급 리스크 위험 최소화하겠다. 삼성전자 2027년 상반기까지 공급 부족 해소는 어렵다. 이렇게 두 굵직한 회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좀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로봇의 신경망 같은 어떤 해마 같은 거죠. 가지고 있던 게 HBM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보는 확대한 엔비디아 GPU 13,000점 반입
추경으로 확보했죠. 근데 이제 추경 토금가가 안 돼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우선 공급하겠다. 빨리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죠. 고객님 승진하셨네요. AI가 알아서 대출 금리를 내린다는 거죠. 은행 네카터 이달 금리 인하 요건 자동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전 금융권 개인 대출 적용하고 있다. 연 170억 이자 절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취업 이직, 신용 점수 개선 때는 대출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았었는데 마이데이터 8개사 승인 예정으로 이자 연간 1,700억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겠습니다. 5대 시중은행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승진됐고 여건 신용이 좋아졌는데 왜 금리는 과거 신용이 안 좋을 때 금리를 적용하나,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가지고 있죠, 개인이.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간편해진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보겠습니다. 기존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돈이 연간 1,700원 이자를 절감하기 때문에 1,700원 좀 마이 데이터 서비스 1회 동의 시 주기적으로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끔 은행권에서 문자가 오죠. 실은 고객님의 신용 등급이 변동이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거 떨어지는 건 많이 본 것 같은데 상승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는 아주 구질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상승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자동적으로 여기 이제 개선이 되겠다는 것 같아요. 자, 자영업자 대출이 주춤했습니다. 안 해주니까 그렇겠죠. 증가에 5개월 내 최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 정부안 제출하라 압박했습니다. 당국 확정된 바 없다 선거였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목표라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 코인법,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의무 공개 매수, 자사주 소각과 연계 처리,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냥 저는 빠짐없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사를. 가능하면 저희 의견을 줄이고 기사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표 예선 두고 줄다리고 막판 타격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정치원자 제2특검 내년 6월까지 내년 이수로 끌고 가나 이게 나왔죠. 여기서 계몽은 악몽, 우리 당이 잘못, 야 최고원 지도처 공개 사과, 민주당 주질 소폭 하라 국힘 반등했다고 합니다. 자, 미 4개 도시 출동 미래인재 모셔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퇴사자 마스터키 방치해서 내부 통제 실패하는 글로벌 쿠팡이라고 합니다. 쿠팡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투자자 기만 혐의로 미 집단 소송 가능성 SEC 조사 불가피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SEC 조사, 자, 사상 초유의 3,370명의 개인 유출을 빚은 쿠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조사를 받거나 현지 집단 소송 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IP 우리가 치고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국적을 가져 적힌 범죄 사고 터질 때마다 참 쿠팡이 우리의 로켓 배치 때문에 편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우리가 참 쿠팡을 글쎄 약풍 맞는 글로벌 체험 그리고 쿠팡 질타한 정부 정치권. 삼회 법칙에 만든 클로디아 샴 3회 법칙. 클로디아 샴 원화 약세 핵심 요인은 한국의 저성장. 원화 약세가 뭡니까? 한국의 저성장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클로디아 샴 전 FED 이코노미스트 3회 법칙이 뭘까요? 클로디아 샴 전 미국 중앙은행 이코노미스트가 고안한 경기 침체 판단 지표입니다. 최근 3개월간 실업률 평균이 지난 12월
12개월 최저점보다 0.5% 이상 높아지면 경기 침체 신호로 본다는 것이죠. 1950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11차례 경기 최 가운데 1959년에 한 차례 제외가 모두 이 기준에 부합했다는 거죠. 샴의 법칙이 뭘까요? 샴. 자, 최근 3개월간 실업률 평균이 지난 12개월 최저점보다 0.5% 이상 높아지면 경기 침체 신호로 본다고 합니다. 실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 같아요. 경제 지표에도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3개월, 12개월 이렇게 기준에서 샴의 법칙을 볼 것 같아요. 그래. 한국 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한 것은 원의 약세의 핵심 요인입니다. 자,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낼까요? 정책 당국의 AI 규제를 만들 때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질문을 쭉쭉 했습니다. 실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샴의 법칙은 실업률 3개월하고 12개월에서 0.5% 높아지면 실업률이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2개월 기준에서 3개월 기준에서 12개월 평균보다 0.5% 상승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샴의 법칙.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샴. 클로디아 샴. 외환당국가 현지한 시각자 고환율 원인이 서학개인으로 안 본다고 미 금리 인하 땐 약달러 전환. 자, 미국 경기 침체 아니다. 석 달 평균 실업률 최저점 격차 0.2%에 불과하다. 0.3% 가지 않았죠. 이번에 셧다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셧다운 때 실업률이 41일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경기 미달이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AI 거품, 닷컴버블과 달라. 데이터 센터, 물적 투자 동반, 기업도 수익성 재고가 탄탄하다. 미국은 아니다. 우리도 아니다. 한번 샴의 법칙, 실업률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반도체차 쌍끌이, 올 수출 700억 신기록수다는 것이죠. 반도체 차에서 쌍끌이. 자, 11월에 고환율이 긍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환전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있죠. 수출하고 나서 달러를 받지 않습니까? 달러를 받았는데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반도체 차 결과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환전을 안 하고 있네요. 기업들. 차는 현대차 아닙니까? 그러네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기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출 700억 불을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은 환전도 안 했나요? 투자세 공제 직접 환급된 국내 투자 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국제 인터내셔널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 시동 권하했습니다. 엔화가치 국채금리 꽁충 뛰었다는 소식이죠. 헤드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인상 확률이 75%면 거의 금리 인상 되겠다. 확률이 75%. 엔화값 다시 상승. 그다음 자동차주 급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핵심 보겠습니다. 올해 1월 이후 6차례 금리 동결. 우에다 인상 시기 적절히 판단. 19일 금융정책 결정해서 결정하겠다. 엔화 강세의 환율 달러당 155엔 10년물 국채금리 17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니케이 0.9% 5만 선 붕괴됐다고 하고 있어요. 엔 달러 환율이죠. 우리 원 달러 환율처럼 155를 상승하고 있어요. 니케이 지수가 급락했고 치솟는 국채금리를 볼까요? 그래봤자 1.8%밖에 안 돼요. 1.875 그렇죠? 1.6에서 자, 트럼프 지지율이 36%라고 합니다. 최저라고 알고 있어요. 30% 떨어지면 상당히 쉽지 않을 듯해요. 트럼프 우크라 종전 타결 가능성이 있다. 또 했는데 별로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우크라 종전 논의하고 있다. 자, 10년대 일자리 늘어난 직업은 풍력, 태양광 기술자라고 합니다. 풍력과 태양광, 대체에너지 기술자네요. 미국 노동 통계국 보고서에 이르면 신규 일자리 2만여 개 창출,
잠깐만, 상장된 높은 보건복지, 석유 소비업도 거의 줄어들 것이라고. 석유 소비업은 줄어들고, 당연하죠. 대체 에너지니까 석유 소비업은 줄어들고, 풍력 태양광이 늘어날 것이다. 대체 에너지가 풍력 태양광, 자연광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 이제 신기루 좀 뭔가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옥스퍼드 대학 선정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 분노미끼라고 합니다. 레이지 베이트, 분노미끼라고 합니다. 올해의 단어 뭐 레이지 바이트와 오라 파밍, 바이오 해킹 이렇게 단어가 올랐는데, 레이지 바이트가 분노 미끼가 올해의 단어가 선정된 모양이에요. 시드니 발된 현대로품 열차 설계 받고 납품 제작. 이게 무슨 엄청나게 2,871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참 그래도 다 해줬네요. 2조 매출 방산과 어깨 나란하고 뜹니다. 끝없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뭐 한 3,000번 가까이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전구 발명답이고 2,871번이나 바꿔서 했답니다. 그래도 성공했네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설계 변경이 실패한 거죠. 바꾸라.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패를 거울 삼아서 가끔 거울을 깨고 싶죠. 자, 통합 HD 현대중공업 다 올렸다. 2035년 매출에 37조. 금호타이어 폴란드 유럽 첫 짓는다. 제목만 보겠습니다. 자, 구글 AI 5분 내 해킹. 보안상으로 5분 내도 해킹 가능하다. 자, 인간을 넘는 AI가 또 해킹한다. 이게 터미네이터에서 나오죠. 기계가 기계를 만들듯이, 인공 로봇을 만들고 하듯이, 이제는 해킹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AI가 해킹으로 들어가면 그 죄를 어떻게 묻습니까? 기계하고 싸워야 되는 아주 난감한 현실. 영화 터미네이터가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융합에 꽂힌 빅테크, 한국 상용화 전략 마련해야 된다. 핵융합. 안철수 박사가 생각났어요. 융합과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개발한 단백질 제초 형제. 안 박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이런 부분, 연구 부분이나 했으면 어떠실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뜨거운 핵융합 3점 경쟁.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요. 얼마나 존경받던 안 박사였습니까? 안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선은 두 가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된다고 합니다. 페이머스하고 로터리우스. 인간의 머릿속에 두 사람 기억난다고 합니다. 얇고 가볍고 강한 게 AI 폼 세 기준 세웠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갤럭시 S25 폰. 얇고 가볍게. 그렇죠? 시니어 안전지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바일 기술 대상자였다는 거죠. 자, 콜센터 상담사 안 사라져. CX 전문가 되는 고객. 그렇죠. 현아의 고부가 금속. 중유년 매니저 35개. 중소기업, 정부 해외 진출 매니저가 없다. 제2의 렉나자, 배암, 신약, 지방간, 신약. 꿈의 하얀 이제 성도소 차세대 생산하겠다. 자, 무신사 매출의 60% 유통가에서는 차이나 특수, K푸드, 뷰티푸드 수출 다시 증가세. 김이죠. 주도 불당면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김밥 양에도 있겠죠. 김. 1세대 토니모리 부활. 8년 만에 2,000억 꼬지 토니모리. 밀가루 버터 안 넣는다. 보리담 찰버릇. 자, 비전 파이낸셜입니다. ELS 과징금마저 은행들 자본기조 완화하겠다. 하나금융 출범 20년, 삼성생명 일타락의 중단.
올해 결산부터 새 기준 적용하겠다는 거죠. 당국 3년 만에 입장 바꿨다. 회계 처리 예외 인정하기로 정책 변경 시장 혼란 최소하겠다는 것이죠. 삼성생명 계열사 주식 회계 처리 현행 평가 이익 중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 지분 조정 부채로 처리했는데 향후는 기준이 있죠. 국제 회계 기준 IFRS 17을 적용해 보험 부채 또는 자본으로 재분류하겠다는 거죠.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ISRS 17 기준 재분류하겠다. 교체로 처리했는데 보험 부채 자본으로 재분류하겠다는 것이죠. 삼성생명 재무 삼성생명 내 영혼에 삼성생명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자산 부채가 335조 원입니다. 335조 부채 총액이 294조 그다음에 자본이 40조인데요. 여기서 보험 부채 계약하고 계약자 조정 지분 조정 이렇게 부채 총액에 넣는데 보험 부채 또는 자본으로 재분류하겠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계열사 주식 회계 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일탈 회계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회계 오류가 아니라 회계 정책을 변경한 것이어서 업계 혼란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현행 회계 처리 오류를 볼 것인가 두고 막판까지 조율했는데 생보사들은 올해 재무제표와 함께 비교 표시되는 작년 재무제표 ISRS 17에 따라 작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ISRS. 자, 자산운용사 3분기 순이익 2배 급증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AI 데이터 센터 거품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미간이 정됐고 담화된다.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녹화가 되고 잘못됐는지 멈췄다 갔어야 되는데. 산타넬리 숨고르기 12월 주식시장만 갈렸다. 민도 선두. 금은 비금속 ETF. 비트코인 폭락의 스트레이지 모델 붕괴. 상품도 경제를 아는 것은 경제에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거 아닙니까?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평생 모았던 돈은 한꺼번에 날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양의 미래 그렇습니다. 계엄 1년 만에 고객 실현. 피아노, 바이올린 대표적인 거죠. 바이올린. 자, 내 속에 이제 경제노래 이거 재밌는데요. 임대료 규제 역설, 저소득 지역에 돈. 자, 이게 그렇습니다. 임대료 규제 역설. 어떤 내용인지는 좀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과상감 태우는 플랫폼 규제 광고비. 자, 미의 펜이 지조 중단에 보면 1센트를 생산하는데 1센트 이상이 들어가죠. 우리도 10원짜리 만드는데 10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이노니 뭐라고 발음이 안 돼요. 지금의 환율 오버슈팅 아니라면 슈링크플레이션 플레이션인데 슈링크플레이션이 뭡니까? 자, 사설 보겠습니다. 외화 성장에 취해 기본 망각한 쿠팡 사태 뭔지. 구조조 고환율 추세 저건 지독하죠. 저건 쿠팡이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어떤 기계를 다루는 듯한 다 당겼어요. AI를.
자본주의의 역습 같은 여기까지 보시는 분은 없겠죠. 관세, 족쇄, 미조을 가장 끌어올린 현대차. 비즈 저널은 보겠습니다. 미 배터리, 테슬라. 건국가인 고원을 하고 사실 저기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10원만 올라도 한 저성원이 500억 가까이 왔다 갔다 내렸다 떨어지거나 환차익 환차손이 이렇게 된답니다. 항공사 이게 그거죠. 프레네스 엔디아. 자, 오늘은 또 있네. 홈플러스죠. 자, 오늘은 기분 좋은 화요일이라고 명명했는데 기분 좋은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시들 기운은 시끈 경제였습니다. See you tomorrow. 안녕.